여러분 혹시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만 하면 3일 안에 통장에 입금되는 지원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건 소문도 아니고 복지 현장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진짜 제도입니다. 할머니가 통장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몇십 년간 받을 수 있었던 정부 지원금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서 무려 5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흘려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계셨다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효도 수당 장수 수당 시민전보험까지 조건만 맞으면 매달 또는 연 1회씩 10만 원 가까운 현금 지원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따로 보험 가입도 안 했는데 개한테 물려도 전동일체어 타다 넘어져도 보상받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제가 친절하게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어요. 첫 번째는 복지사님. 정말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저도 복지 일을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봤는데요. 대부분 나 같은 사람도 될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세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지원금들은 복잡한 조건이 없어요. 나이와 거주지, 그리고 간단한 소득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특별한 서류나 증명서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랑은 상관없다며 이런 혜택들을 포기하시는데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께서 나라를 위해 평생 일하셨는데 이제는 나라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차례잖아요. 첫 번째로 확인해 보셔야 할 건 나이입니다. 두 번째는 거주지예요. 세 번째는 가족 구성이고요. 네 번째는 소득 수준입니다. 이 네 가지만 확인하시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7월부터는 정말 간단해져요. 주민센터에 가서 지원금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말씀만 하시면 담당자가 다 알아서 확인해드려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이제는 모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월 1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두 번째는 효도 수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효도 수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정해가죠. 이건 가족이 함께 살아주면 받을 수 있는 복지예요. 주민등록 3대 이상 동거만 해도 가능해요. 실제 함께 안 살아도 주소지만 같으면 됩니다. 서울, 경기, 충청, 전북 등 다수 지자체에서 운영할 예정이에요. 소득 기준도 까다롭지 않아서 기초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해당될 거예요. 월 평균 3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손주 과자값 정도는 충분히 되겠죠.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효도 수당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해야 해요. 두 번째는 80세 이상 어르신이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하고요. 네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비슷한 소득 수준이어야 해요. 가족들과 상의해서 주소를 갖게 해놓으시면 돼요.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아도 서류상으로만 같이 사는 걸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건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제도의 취지는 효액 문화를 장려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장수수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수수당은 이름 그대로 오래 사시는 것도 복이라는 뜻이에요. 혼자 살아도 받을 수 있어요. 최혜종 씨, 화성 씨, 청주시 등에서 연간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에요. 80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주소지 기준으로 합니다. 혼자 사는데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그럼요, 당연하죠. 장수수당은 가족 구성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장수수당은 정말 간단해요.
나이만 되면 되거든요. 효도 수당처럼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어요. 그냥 오래 사신 것만으로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80세 이상이어야 해요. 두 번째는 해당 지자체 1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비슷한 소득 기준을 맞춰야 하고요. 네 번째는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해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잖아요.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만든 제도인 거죠. 나라에서도 어르신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연일에 지급되는 곳이 많은데 한 번에 받으시면 용돈으로 쓰시기에도 좋고 병원비로 쓰시기에도 좋을 거예요. 100만 원 받는 지역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쳤을 때 보험이요 있어요. 자동 가입이에요. 따로 가입 안 해도 주소지 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돼요. 넘어짐, 개물림, 전동일 체어 사고 등 모두 보상받을 수 있어요. 최대 2천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그런데 신청만 안 해서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미리 알고 계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시민안전보험은 정말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걸 모르시거든요.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보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연재해로 다치신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교통사고예요. 세 번째는 화재 사고이고요. 네 번째는 각종 안전사고입니다.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다치셔도 보상받을 수 있고요. 개한테 물리셔도 돼요. 전동일 체어나 전동 스쿠터 타시다가 사고 나셔도 보상 대상이에요. 집에서 계단 내려오시다가 미끄러져도 해당돼요. 사고가 나면 우선 병원부터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영수증이나 진단서 같은 걸 가지고 신청하시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주민센터에서 다 도와드릴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부산 할머니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시장에서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되셨대요. 병원비가 80만 원이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 안전보험으로 치료비와 위로금을 합쳐서 총 110만 원을 받으셨어요. 병원비보다 더 받으신 거죠. 할머니께서 처음엔 속상했는데 이런 보험이 있어서 위로받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런 일이 7월부터는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어르신들이 시민 안전보험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미리 알고 계시면 사고 났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사고가 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두 번째는 진료받으실 때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세 번째는 진단서도 받아두시고요. 네 번째는 사고 상황을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좋아요. 보험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병원에서 주는 서류들 잘 챙겨 두시기만 하면 돼요. 나중에 주민센터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지시는 사고가 많으시잖아요. 길이 미끄럽거나 턱이 있는 곳에서 넘어지시는 경우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여섯 번째는 신청 방법에 대한 꿀팁입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직접 가시면 다 해드려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만 가져가시면 돼요. 효도수당은 가족관계증 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위임장 있으면 가족이 대신 신청도 가능해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직접 방문하시는 게 더 정확하고 쉬워요. 7월 1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하니까 미리 준비해 두세요. 첫 번째로 신분증을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는 통장 사본이에요. 세 번째는 가족관계증 명서이고요. 네 번째는 주민등록입니다. 이 서류들만 있으면 웬만한 지원금은 다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 발급받아서 준비해 두시면 좋겠어요.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다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편해요. 신청하실 때는 본인이 직접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담당자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것도 바로바로 물어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몸이 불편하셔서 직접 못 가시면 가족이 대신 갈 수도 있어요. 위임장만 써주시면 돼요.
위임장 양식도 주민센터에 있으니까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경북 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직접 가시는 걸 추천해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훨씬 편하실 거예요. 7번째는 지원금은 내 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득 있어도 기초연금 받아도 괜찮아요.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답해 드릴게요. 기초연금 받으면 안 되나요? 기초연금과는 별개예요. 아파트 살아도 되나요? 됩니다. 집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소득 있으면 탈락인가요? 아니에요. 일정 수준까지는 괜찮아요. 신청하면 매달 자동 입금인가요? 그렇습니다. 단, 연회 확인은 필요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기초연금 받으면 다른 지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지원금들은 별개거든요. 첫 번째로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은 지자체에서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민전보험은 보험금이에요. 네 번째로 이 모든 게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소득이 너무 많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다 해당되실 거예요.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입금돼요. 효도 수당은 매달 들어오고요. 장수 수당은 연 1회 들어와요.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났을 때 신청하시면 되고요.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매번 신청할 필요 없어요. 다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격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도 복잡한 건 아니고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시면 돼요. 8번째는 이번 7월 놓치지 마세요라는 복지사의 진심 어린 마지막 당부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센터 가세요. 손해 보지 마세요. 받는 게 미안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르신들께서 나라 키우신 주역이잖아요. 정말 7월 1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신청 첫날에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서류 미리 준비해 두시고 가세요. 지금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입금돼요. 8월부터는 통장에 돈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한 달만 빨리 신청해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신분증 챙기시고요. 두 번째는 통장 사본 준비하세요. 세 번째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미리 뽑아두시고요. 네 번째는 궁금한 것 있으면 메모해서 가져가세요. 어르신들께서 평생 세금 내고 나라 위에 일하셨잖아요. 이제는 나라에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차례예요. 전혀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받으시면 돼요.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예요. 어르신들이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거든요. 내가 뭘 했다고 이런 걸 받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영상 듣고 바로 내일 움직이세요. 그게 가족에게도 내 삶에게도 진짜 득이 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이에요. 3년이면 360만 원이고요.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세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이웃분들과도 함께 가서 신청하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좋은 거니까요. 7월 1일 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주민센터 문 열자마자 가시면 첫 번째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럼 8월부터 바로 받으실 수 있고요. 복지사님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어르신들 많으실 텐데요. 전혀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어르신들 권리예요. 꼭 누리셔야죠. 어르신들 주의 사항 참고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주의하셔야 할 점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건 맞지만 지자체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곳은 계속 받고 어떤 곳은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마감될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분증은 기본이고요.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당일에 가서 발급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절대 허위로 신청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발각되면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본인 상황 그대로 신청하시면 돼요.
네 번째로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기준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확실하지 않으시면 주민센터에서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받는다고 해서 이런 지원금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둘 다 받으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두 번째로 한번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매달 신청하러 갈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자격 확인만 하면 돼요. 세 번째로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임장은 꼭 써줘야 해요. 위임장 없이는 대리 신청이 안 돼요. 네 번째로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달라요. 옆 동네는 10만 원 주는데 우리 동네는 5만 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는 곳,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로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난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3년 넘으면 아무리 큰 사고여도 보상 못 받아요. 사고 나시면 빨리 신청하세요. 여섯 번째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직접 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빠뜨린 혜택은 없는지도 확인해드릴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이런 지원금들은 여러분의 권리예요.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